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웨딩 컨벤션. 새 출발을 위한 신랑 신부와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기 위해 참석한 하객들이 기쁜 얼굴로 뭉쳐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굉음과 함께 예식장은 순식간에 핏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는데요. 수많은 한국인들 사이로 건장한 체격의 외국인 남성이 무력하게 쓰러져 있습니다. 맞은편에 쓰러져 있는 한국인 여성은 온몸을 바들바들 떨기까지 하는데요. 순식간에 이 웨딩홀은 사람들의 비명과 고함 소리로 가득 찹니다. 도대체 여의도 예식장에서 무슨 끔찍한 일이 생긴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로마에 살고 있는 영화감독 그레타입니다. 혹시 이탈리아의 훌륭한 영화감독 루카 구아다니노를 아시는지요? 그의 영화 중에 남자 간의 사랑을 담은 이 영화를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런 발자취도 못 남기고 떠나는 건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루카 구아다니노처럼 훌륭한 영화감독이 되어 세상에 저의 명작과 이름을 남기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허나 영화 하나에만 매달리느라 온전한 경제활동을 제대로 못하니 가족들 마음이 불안했나봐요. 나이가 들수록 가족들 걱정에 현실적 문제까지 더해져 심란함이 커지니 예술에 제대로 집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주 가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곳 사장님이 저희 유일한 말동무였거든요. 유난히 고되었던 어느 날 하필 그곳이 문을 닫은 겁니다. 장사로 기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장님이라 남들 쉬는 날에도 한 번도 문을 닫은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일주일가량 휴무라고 되어 있더군요. 할 수 없이 돌아섰죠. 그리고 일주일 뒤 다시 그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사장님은 절 보자마자 반겨주었어요. 인사를 나눈 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물었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장님의 말에 저는 스위스라도 다녀왔냐고 물었죠. 그리고 그때 사장님 입을 통해 듣게 된 뜻밖의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시원하게 웃으며 한국으로 짧은 여행을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음식을 주문하고 먹는 동안 사장님은 한국에 대한 칭찬을 끊임없이 늘어놓았어요. 듣는 제 입장에선 딱히 좋은 나라라고 납득가지 않는 여행지라 감흥이 팍 식어버렸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최근에 부쩍 유명해진 나라라는 건 저도 잘 압니다. 일본인 친구들에게 듣기론 한국이 일본을 따라 K-팝, 영화, 드라마 등 선풍적 인기를 끌어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방역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는 이탈리아 매체에도 벤치마킹 대상으로 소개된 적이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실 테지만 삼성기업이 한국 거잖아요? 그 밖에 LG와 현대의 보유국 역시 한국이죠. 너무나도 작은 나라에서 이만큼의 명성을 드높였다는 건 박수 쳐줄 일입니다. 하지만 제게 한국은 딱 그 정도까지였어요. 그저 근래에 유명해진 나라, 그 피어오른 연기가 조만간 식을 나라. 저는 늘 신선한 소재와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하는 예술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이요. 변방의 작은 국가가 예술에 대해 무엇을 알겠습니까? 저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을 많이 보고 배워야 합니다. 1분 1초가 아까워요. 유럽처럼 선진화된 세상을 공부하기도 바쁜데 우리나라보다 더 우물 속에 있는 한국이요. 그런 나라 관심 없습니다. 물론 한국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중에서도 가장 작은 국가이며 또 분단국가라면서요. 시간이 금인 제가 굳이 유럽국보다 문화나 경제가 한참 뒤처진 한국을 돌아볼 리는 만무합니다. 아무리 식당 사장님이 추천하셔도 땅에 묻히기 전까진 갈 생각이 없었으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그러나 역시 사람의 앞길은 가히 예측해선 안 되는 것인가 봅니다. 제겐 친누나 모니카가 있습니다. 모니카와 저는 평소 그렇게 왕래가 깊은 사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모니카가 어디서 뭘 하고 지내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온 모니카가 안부를 전하면서 식구들을 향해 파격적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결혼한다더라고요. 그것도 한국인이랑 말이죠. 워낙 무소식이었던 모니카이기에 등장만으로도 충분히 반갑고 놀라웠는데 한국인과의 결혼 고백은 잠시 식구들의 말문을 틀어 막아버릴 정도였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모니카는 이탈리아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습니다. 본인의 값어치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더 괜찮은 유럽 신사들과 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모니카의 결정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모니카는 심지궂건하게 한국인과 그 나라, 한국을 칭찬하더군요. 모니카의 말에는 지난날 식당 사장님의 견해와 겹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죽 감탄스러웠으면 기가 다 막히는 나라라고 했어요. 저야말로 모니카의 콩깍지에 기가 다 막혔습니다. 결혼식은 한국에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주변인들에게 창피해서 말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가족의 결혼인데 가긴 가야죠. 다만 기대감은 없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도 친구들에게 촌동네 간다고 놀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선 후 저는 친구들에게 한국 공항에 사진을 찍어 보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기분 나쁠 정도로 후졌을 거라 짐작했는데 예상외였거든요. 그렇다고 그 부분이 제게 큰 감명을 준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저 의외였을 뿐이었다는 겁니다.
삼성과 LG, 현대의 보유국이니 이 정도 규모의 공항은 만들어내야 하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공항에는 모니카와 결혼할 짝이라는 한국인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자신을 강욱이라 소개한 그는 현대 기업에서 근무 중이라고 하더군요. 저희 가족들은 현대라는 단어 한마디에 위대한 위인을 만난 것처럼 신기해하였습니다. 다들 강욱에게 시선 팔려있는 동안 저는 한국 공항의 허점을 찾기 바빠서 인사를 못했던 것 같네요. 강욱은 곧 저희 가족을 데리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이탈리아 사람이라고 커피를 대접하려는 듯했어요. 속으로 코웃음이 터졌습니다. 제 나라 이탈리아는 기본적으로 커피에 대해 자부심이 엄청난 나라입니다. 아메리카노 커피의 기원은 정확하지 않지만 가장 널리 퍼진 이야기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 군인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쟁 중 이탈리아에 주둔했던 미국 군인들이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에스프레소가 너무 진하다고 느껴 물을 추가하여 마시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물을 섞은 커피가 아메리카노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강대국이라 해도 아메리카노가 일파만파 퍼져 진정한 커피를 망쳐놓은 것에도 이탈리아인들은 되게 기분 나빠하죠. 커피 찌꺼기 같은 아메리카노 따위를 왜 돈 주고 사먹는 건지 여전히 이해 못하는 이탈리아 사람들 많습니다. 게다가 공항 커피라니요. 저는 강욱에게 아메리카노 같은 커피를 마시자는 거라면 안 먹는다고 딱 잘라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잠깐 난감해하던 강욱이 그럼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한국식 커피를 맛보는 것은 어떻겠냐고 묻더라고요. 한국식 커피라. 커피의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 감히 커피로 도전하려는 한국인의 자신감만큼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네요. 그런데도 한국에만 있는 커피라고 하니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강욱이 가져온 커피는 종이컵에 담긴 믹스커피라는 커피였어요. 엄청 자신있게 말하더니 겨우 이런 종이컵 커피야? 우습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우릴 얕보는 것 같아 빈정상했습니다. 하지만 강욱은 그래도 자신감을 잃지 않았어요. 도대체 뭘 믿고 저러는 건지 강욱이란 인간이 이상해 보일 지경이었죠. 그런데 부모님이 그 커피를 맛보더니 감탄사를 연발하는 겁니다. 너무 달달하고 고소해. 겨우 종이컵 커피 가지고 유난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만들어 온 성의를 생각해 저도 커피 맛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이탈리아에는 없는 희한한 달짝지근함을 느꼈습니다. 강욱이 한국식 커피 어떠냐고 묻는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훌륭한진 모르겠으나 비웃을 맛도 아니란 걸 알았거든요. 근데 강욱은 이미 제 생각을 꿰뚫은 듯 웃기만 하고 종이컵을 걷어가더라고요. 왠지 한 방 먹은 기분이었습니다. 잠깐의 머리를 식힌 후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강욱의 안내로 출입구를 향해 걷던 때였어요. 어디서 단체로 고함을 지르는 듯한 난잡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싸움이 난 건가 싶기도 했어요. 저희 식구들 눈앞으로 빠르게 사람들이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강욱이 말하길 소매치기가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렇지요. 조그마한 나라에서 치안 따위를 신경 쓸 리 만무했습니다. 무시하는 게 상책인 줄 알기에 저는 바로 뒤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여전히 그곳을 응시하고 있더니 경악하며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그 바람에 저도 다시 돌아봤어요. 그리곤 저도 모르게 부모님과 같은 표정을 짓고 말았죠. 그곳의 광경은 그야말로 영화나 다름없었습니다. 대체 누가 소매치기인지 모를 정도로 여기저기서 한국인들이 뒤엉켜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공항 보안 직원보다 먼저 단합해 끝내 소매치기를 제압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한국인들의 저력과 단합심을 눈앞에 두고 도무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다들 평소에 소매치기를 잡는 훈련이라도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니 소매치기범은 한국인이 아닌 유럽인이었더군요. 이탈리아는 소매치기가 빈번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국에서도 당연히 소매치기가 판을 치고 있어요. 특히 서유럽에선 사진 찍어달라고 휴대폰을 맡기는 것조차 위험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그곳에선 그저 사람들을 조심시키는 게 다입니다. 도난 사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기 물건은 자기가 알아서 간수해야 한다는 주의예요. 무엇보다 도난 상황에 전력을 다하지도 않지요. 그런데 한국은 뭡니까? 땅덩어리가 워낙 작으니 한날 어디에 모여 단체로 범죄에 대항하는 교육이라도 받나요? 물론 소매치기범 잡는 장면 좀 보았다고 한국을 다르게 보긴 어려웠어요. 강욱은 밤이 늦었으니 찜질방에서 숙식을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모니카의 설명에 따르면 찜질방은 한국식 사우나라고 했어요. 친구들과도 사우나를 안 즐기는데 초면에 사우나라니요. 좀 별로라 생각하여 그냥 호텔로 가자 했습니다. 그런데 모니카가 한국 찜질방을 엄청 칭찬하며 설득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가야 했어요. 강욱은 우리를 용산 드래곤 힐스파란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탈리아는 도시며 골목이며 거리에 담배꽁초가 레드카펫처럼 널려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담배를 안 피나요? 아무리 작은 국가라 해도 거리가 이렇게까지 청결하게 관리될 수 있다는 게 무척 신기했어요. 공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솔직히 뜻밖이란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한국의 단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또 하나의 충격이었어요.
그러나 역시는 역시였습니다. 본래 이탈리아가 목욕문화 유적이 많고 사우나 쪽으로 발달한 나라라는 걸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다 옛날 말이에요. 현재 이탈리아 사람들은 목욕탕 가는 거 그리 안 좋아합니다. 또 이탈리아에선 목욕탕 이용 시 대개 수영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선 무조건 맨몸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도 당황한 마당에 저는 강욱을 무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안에 들어가 찜질방의 광경을 제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외국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 민망할 만큼 외국인들이 바글바글하더라고요. 특히나 유럽인들이 많았습니다. 당황스러웠어요. 저렇게들 다 편안한 얼굴로 분위기를 즐기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 외국인의 꼬리표를 달고 불평불만을 할 순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평했다면 야유를 받았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심지어 찜질방 이용이 처음이었음에도 저와 식구들은 전혀 어려움을 느낄 수 없었어요. 강욱의 도움도 있었으나 다른 한국인들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강욱과 모니카가 없더라도 주변에 있던 이용객들이 어색해하는 저희 식구에게 도움의 손길을 흔쾌히 내밀어 주었어요. 찜질하는 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것은 물론 한국식 간식까지 나눠주기도 하였죠. 시케라는 음료도 처음 마셔봤는데 제 기준에서 이탈리아 커피 저리 가라는 맛이었습니다. 분명 찜질방은 낯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친숙한 정이 느껴졌어요. 마치 찜질방 안에 한국인과 외국인들이 서로 대동단결 중인가 착각이 들 정도였죠. 말 그대로 국적되고 인간으로서 함께 즐기는 작은 사회 같았어요. 그러나 여태까지의 놀라움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전 잠깐 휴게실을 찾았었는데요. 그곳엔 한국 아이들도 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갑자기 어느 유럽인이 담배를 피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아이들은 다 도망쳤고 휴게실 안엔 저와 그 유럽인만 남아있었습니다. 이탈리아는 담배에 대해 워낙 관대해 특정 장소 말곤 아무 곳에서나 담배를 허용합니다. 아이가 눈앞에 있어도 서슴없이 흡연하며 부모가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도 흡연합니다. 담배가 안 좋다는 걸 물론 알지만 이탈리아에선 이미 자리 잡힌 문화와 습관이죠. 저 역시 비흡연자임에도 그런 나라에서 자랐기에 그 유럽인의 그러한 행동이 딱히 거북스럽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기치 못한 사태는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그자가 담배 피며 돌아다니다 실수로 제 살을 담뱃불로 지진 겁니다. 화가 난 저는 당장 따져 물었습니다. 근데 그 유럽인은 뻔뻔하게도 저더러 왜 걸리는 곳에 앉아있냐며 오히려 당당하게 나왔어요. 결국 저는 그 유럽인이랑 사사로운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탓에 직원들과 사람들, 식구들까지 몰려왔습니다. 하필 모니카랑 강욱은 잠시 다른 곳에 있어서 여기 상황을 몰랐어요. 부모님은 급히 강욱을 찾아 다시 떠나셨고 저 혼자서 그 꼴통 유럽인과 통하지도 않는 말씨름을 했습니다. 답답해하던 그때 저는 곧 얼빠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한국인들이 나서서 흡연한 유럽인을 상대로 잘잘못을 따져주는 겁니다. 경찰까지 부를 수 있다는 말에 상황은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유럽인은 한국인들이 시키는 대로 제게 정식 사과를 하며 물러났습니다. 그때 불현듯 공항에서 단체로 소매치기범을 잡던 한국인들의 저력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리고 또 한국이 코로나 때 왜 그렇게 단합되어 방역체계를 잘 지킬 수 있었는지 이해되는 순간이기도 했죠. 어쩜 놀라움이 이리도 계속될 수 있는 걸까요? 대체 이 나라는 정체가 뭔가요?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크게 부상을 입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자기 일인 양 많이 걱정하는 겁니다. 심지어 찜질방 측에서 제 병원비를 지원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를 다치게 한 건 그 유럽인이었음에도 본인들의 잘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성의가 감사해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괜히 남의 돈을 뜯는 것 같아서 괜찮다고 거절도 해봤지만 제가 받아야만 마음이 편하다는 찜질방 측의 말에 하는 수 없이 호의를 받았습니다. 황당해서 웃음이 나오더군요. 이탈리아에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이탈리아였다면 흡연자가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왜 그곳에 비흡연자가 버티고 있었냐고 나무랐을 겁니다. 그 어떤 감사 표현으로도 부족할 만큼 감동받았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주야장창 자랑했던 한국, 감탄의 연속이라는 그 한국의 면모를 심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 정도로 따뜻한 인심을 받고도 계속 한국을 껄끄러워할 순 없었습니다. 그건 저의 객기이고 억지일 겁니다. 그렇게 저는 모니카의 결혼식을 상쾌하게 맞이했습니다. 한국의 예식장 또한 웬만한 호텔 수준이더라고요. 뷔페 음식은 또 얼마나 훌륭한지요. 전날까지만 해도 한국을 비웃었던 저는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어 걸음을 뗄 때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니카의 결혼식을 성황리에 마치고 많은 인파가 밀려나오면서 엘리베이터 앞은 금세 시장바닥이 되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빠져나가는 것이 좋을 듯하여 저희 가족은 강욱과 모니카랑 대화하며 시간을 보냈죠. 모니카는 우리 식구가 한국에 호감을 느낄 거라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화색을 표하며 하는 말에 마치 본인이 한국인인 것 마냥 한국을 자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분위기가 물오르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웃음소리만 가득하던 예식장 복도에 순식간에 정적이 흐른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표정을 갈무리하며 제게로 이목을 집중했는데요. 수많은 인파의 소음을 잠재울 만한 사고가 벌어졌기 때문이었어요. 화장실을 가고자 방향을 돌렸던 저와 무거운 화초 화분을 옮기던 예식장 직원이 부딪히고 만 겁니다. 당연히 화초 화분은 깨어지고 말았어요. 놀라서 발을 헛디딘 저는 그대로 엉덩방아를 찌으며 손바닥으로 화분에 깨진 조각을 짓누른 상태였습니다. 피를 보게 되었죠. 그럼에도 저는 통증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곳은 또 하나의 영화처럼 센세이션한 장면이 되고 말았거든요. 공항에서도 보고 찜질방에서도 보았던 그림과 같이 예식장에서조차 한국인들은 하나가 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체로 식장 직원을 찾으며 저의 급박한 상황을 알렸어요. 그 덕에 저는 직원들의 눈에 빨리 발견될 수 있었고 직원들의 재빠른 대처로 제 상처 또한 몹시 빠르게 해결되었어요. 주변에서 이 문제는 제 실수가 아니라는 것까지 나서서 주장해 주시더군요. 결국 저는 뒤탈 없을 때까지 치료비를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수한 예식장 직원은 제게 따라와서 연락처까지 알려주었어요. 저의 뒤탈은 자신이 담당하여 살필 거라며 죄송하다고 허리를 여러 번 굽혔죠. 겨우 하루 이틀째였지만 아무리 겪어도 한국인들의 배려는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스마트폰을 안 쓴 사람은 그 필요성을 모르겠지만 한 번이라도 써본 사람은 다시 구형폰으로 돌아가기 힘들잖아요. 제겐 한국이 스마트폰 같았고 이탈리아가 구형폰으로 느껴졌습니다. 나의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서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사고를 당했습니다. 전날엔 경미한 화상을, 다음날엔 베이는 부상을 입게 되었어요. 더럽게 재수없다 생각하며 다시는 한국을 돌아보지 않을 법도 한데 왜일까요? 이 시점에서 저는 이미 한국에 매료되고도 남은 상태였습니다. 이젠 한국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으면 굳이 나서서 열변을 토하고 싶을 만큼 한국에 정이 들어버렸어요. 도대체 한국은 어디까지 저를 놀라게 할 셈인가요? 처음엔 기대치를 낮춰서 한국에 왔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한국에 대한 기대치가 치솟아 버렸습니다. 여기서 놀랄만한 깜짝 발표를 덧붙이자면 사실 한국의 모든 것과 사랑에 빠진 저이지만 유독 제 마음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한국인 여성이었어요. 예식장 직원의 호의로 인해 연락을 이어가다가 그만 사랑을 시작하고 말았지 뭡니까? 어떻게 이런 영화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나요? 현재 저는 한국어 학원을 등록해 체류 기간을 늘린 상태입니다. 조만간 여자친구와 모니카랑 강욱의 도움을 받아 이민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탈리아에선 그저 꽉 막힌 인생이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만사가 형통하네요. 저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준 한국을 만났으니 앞으로 저는 매일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